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레입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죠.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올해만 두 번째 공격입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그때와 지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매크로 분위기는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며칠 전 이란은 하니예와 나스랄라의 사망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7월 말에 하니예를 암살했고 9월 말에는 나스랄라까지 암살했는데요. 이란이 참다 못해 반격에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의 암살 당시에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의 사망에 대해서 이것은 정의의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바이든이 대놓고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서 여기저기 공격을 하고 다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해 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바이든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겠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인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을 제재할 계획이지만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너네 잘못했어. 이스라엘 어느 정도 보복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다만 이란의 핵시설만큼은 공격하지 말아줘. 이거 터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건들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보복은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격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언제 반격을 할지,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할지, 혹은 반격을 하지 않을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증시는 이것을 불확실성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4월에도 공격을 했었는데요. 4월 달에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을 암살했고요. 그래서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해 버렸습니다. 제 기억에 이때에도 이스라엘이 소극적이지만 이란을 향해 보복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떠한 보복이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시를 보면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고 나서 다음날 10월 2일 미국 증시를 보면 러셀 2000 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 마감해 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전쟁에 민감한 국제 유가를 체크해 봤습니다. 보통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원유 공급량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상승하곤 합니다. 만약에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곤 하죠. 실제로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제 유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편의상 지난 4월에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1차 공격이라 표기하고 이번의 공격을 2차 공격으로 표기해봤습니다. 이것은 WTI 국제유가 차트인데요. 1차 공격이 있었던 시기 때 국제유가를 잘 보시면 이미 피크를 치고 살짝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이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나오자 국제유가가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반격이 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글로벌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면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소극적인 이스라엘의 보복 이슈도 있었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에 2차 공격이 있었는데요. 맨 오른쪽에 표기된 국제유가 차트를 잘 보시면은 이란의 공격 이후 국제유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고점 대비 국제유가 레벨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이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두 개를 보겠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오일 패권을 되찾겠다는 명목하에 12월 달 본격 증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름 원유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산유국에서 원유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이것은 국제유가 하락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중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유가 관점에서 상승과 하락 요인이 모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공격 때에 이스라엘의 소극적인 반격과 함께 전쟁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역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생각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국제유가가 전 고점 부근까지 오르게 되면 그때 다시 원유에 의한 인플레이션 문제는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S&P 500 지수 차트인데요. 1차 공격 당시에 전쟁이 큰 악재가 아니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꽤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글로벌 경제 지표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전쟁 이후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2차 공격 당시의 차트를 볼까요? 2차 공격 때에도 무언가 증시가 떨어질 듯 말 듯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 공격 때에도 바로 급락한 건 아니에요. 횡보하는 척 하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2차 공격 때에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쟁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극심한 공포 구간이었는데 이게 좀 내려온 상태예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차트를 보면 최근에 극심한 공포까지 올라갔었다가 며칠 전에 뚝 떨어지면서 지금은 그냥 공포 구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많이 올랐다? 이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으니까 어느 정도 쉬어갈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전쟁의 강도에 따라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즉 미국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당장 나락으로 간다? 이것까지는 염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 이후 내년 초 이것은 그때 가서 볼 이야기고요. 지금 상황만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고용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유로존의 물가도 전체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물가보다는 고용 같은 경제 지표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 예측치를 보면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14만 4천 건 증가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4.2%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고용이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잘 버티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수요일 저녁에 고용 보고서의 선행 지표로 알려져 있는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치인 10만 명 수준보다 훨씬 높은 14만 3천 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민간 회사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용 선행 지표를 봤을 때에는 고용이 생각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ADP에서는 각 부문별로 고용의 증감도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9월달 고용이 전체적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제조 부문에서 2,000명 증가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난 4월달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달 이란의 1차 공격이 있은 직후 그때 증시가 좀 하락했었고 국제유가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때는 전쟁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경제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이 좋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문의 고용도 4월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반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당장 미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버텨줄 가능성, 그러면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진정되는 모습을 지켜볼 가능성, 이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